이 벼 품목만 해당된 거 아닙니다. 찰벼도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조사료용 벼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모작으로 밀 있죠. 밀. 그리고 이제 이번에 7회에 또 추가되는 것이 보리 품목이 추가됩니다. 이 보리 품목하고요. 이제 수확감소 보장 방식 과수에서 살구 품목은 이제 신규 업무방법서가 공지가 되면 그때 보완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교재에는 이게 보완이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밭작물 보겠습니다.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 밭작물 품목은 양파, 마늘, 고구마, 감자. 이제 감자는 봄 감자, 가을 감자, 그리고 고랭지 감자가 있어요. 그리고 옥수수, 옥수수는 사료용 옥수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 양배추, 콩, 그리고 이제 이번에 팥 품목이 추가되었어요. 팥 있죠. 팥 품목이 추가되었는데 팥은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교재에 말하자면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나중에 신규 업방이 나오면은 그때 비교는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서로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 밭작물 있죠. 이 생산비 보장 밭작물 품목은 고추, 브로콜리, 배추, 무, 단호박, 파, 당근, 메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7회 시험에서 시금치가 추가되었죠. 시금치도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교재에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관에 종합위험 방식 원예시설 버섯 품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시설 작물하고 시설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농업 수입보장 방식 있죠. 수입보장에서 1관의 수입보장 과수작물은 포도 품목에 한해요. 그리고 수입보장 밭작물 품목은 이제 양파, 마늘, 고구마, 감자. 수입보장 감자는 가을 재배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콩, 양배추 품목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할 품목들을 간단히 여러분께 말하자면 안내를 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작물 재해보험 1장 총칙, 1절 통칙이죠. 이 통칙 부분은 통칙뿐만이 아니라 업무방법서 전체에 대해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제가 참 지난 2회 수험생들부터서 누차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이 바로 업무방법서를 반복해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이 통칙도 마찬가지예요. 통칙 같은 것도 여러분께서 반복해서 읽으면은 이게 몰랐던 내용이 반복해서 읽다 보면 알게 돼요. 스스로 알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 진짜 자신의 실력이 되는 것이죠. 이제 업무방법서를 반복해서 읽으면은 단답형이라든지 서술형은 해결이 됩니다. 이제 계산 문제야 우리하고 이제 같이 풀어봐야죠. 자, 제1절 통칙, 제1조 목적부터서 우리가 서로 같이 읽어가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1조 목적 보겠습니다. 이 업무 방법은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평가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제1조 목적, 업무 방법서의 목적은 공정성이죠. 그 다음에 제2조 정의 보겠습니다. 손해평가 업무란 보험 대상 농작물에 보상하는 재해, 이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자, 2조에서 이 보상하는 재해를 간단히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보상하는 재해는 종합위험 방식은 통상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예요. 그 다음에 조수해, 그 다음에 화재. 이것이 이제 종합위험 방식이죠. 이제 특정위험 방식은 이제 특정 품목별 특정 재해가 따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특정위험 방식. 이제 인삼도 특정위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목차에서 봤죠. 인삼은 특정 위험입니다. 그리고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도 적과 전에는 종합위험이나 적과 후에는 특정 위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상하는 재해가 종합위험 방식과 특정 위험 방식으로 이렇게 크게 둘로 구분되는데, 종합위험 방식은 자연재 조수의 화재뿐만 아니라 병충해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충해가 해당되는 것은 고추에 특정 병충해가 있죠. 그 다음에 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복숭아의 경우에는 이 세균 구멍병이 그 보상하는 제입니다. 벼 품목은 이제 특약으로 병충해 특약으로 이렇게 가입을 해야 혜택이 되죠. 그래서 병충해도 이렇게 품목별로 보상하는 재해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 자, 이렇게 이게 이제 보상하는 재해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손해평가 의무란 보험 대상 농작물에 이러한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제3조 용어의 정의 보겠습니다. 1항의 전수조사부터 보겠습니다. 전수조사라 함은 과수원에서 경작한 목적물을 다 조사하는 거예요. 과수원에서 경작한 또는 농지에서 경작한 목적물을 다 조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은 과수원에 그 낙과 피해가 발생하여 낙과수 조사를 할 때에 이 낙과수 조사를 전수조사한다 그러면은 과수원 내에 떨어진 낙과수를 다 세는 것이죠. 이때 낙과 피해 조사할 때는 이제 이 떨어진 낙과의 피해 구성 구분을 하는 겁니다. 정상 50%, 80%, 100%형 피해가로 구분하는 것, 그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표본조사라 함은 이제 과수원에서 경작한 전체 목적물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일부 목적물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예로 과수원의 이 낙과수 피해 조사를 한다. 낙과수 표본 조사를 한다. 그러니까 낙과 피해 조사를 표본 조사로 한다 할 때 이때는 이제 품목별 표본주수표에 따라서 표본주를 산정을 하고 선정을 하죠. 그리고 선정한 표본주에 리본을 묶고 선정한 표본주의 수관 면적의 낙과수를 세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정 수의 이 낙과 과실을 추출을 해서 정상 50%, 80%, 100%형 피해가로 구분하는 것이 낙과 피해 조사의 표본 조사예요. 그 다음에 재조사 보겠습니다. 재조사라 함은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 결과에 대하여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경우 회사가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조사를 말한다. 이건 이제 손해평가를 받은 가입자가 7일 내에 서류,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손해평가반이 조사를 하는 거죠. 자, 재조사. 그 다음에 검증조사 보겠습니다. 이 검증조사라 함은 회사 또는 재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의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 목적물 중에서 일정 수를 이미 추출하여 확인하는 조사, 이게 바로 검증조사입니다. 그런데 이 재보험 사업자가 나왔으니까요. 이 재보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보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어나가야 되겠어요. 설명을요. 이 농작물 재보험은 일종의 단기 보험입니다. 이 농작물 재보험은 그러니까 보험료 부과액, 보험료 부과 금액, 이 보험료 부과액하고요. 이제 물론 보험료 부과액에는 국가 지자체 부담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보험금, 지급해야 할 보험금 있죠.
이 보험금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 운영비. 이제 관리 운영비하고 또 이제 손해평가 비용, 이러한 것, 평가 비용. 이런 것이 서로 같게, 서로 일치하게 설계하는 것이 좀 이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은 이익금을 남기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가하고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대다수를 지원을 해주죠. 그러니까 국가하고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일종의 그 사회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회보험은 의무적으로 누구나 다 가입해야 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죠. 사회보험료 납부하지 않으면 이 재산압류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농작물 재해보험 이것을 강제보험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농민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보험료의 대부분을 지원해주고 있는데도 이 품목별로 가입률이 50%에도 미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농민이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도 안정적으로 농가 수입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죠. 정책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농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보험료를 가능하면 좀 적게 저렴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료 국가 부담이 50%나 되고 또 지자체에서도 지원하고 있고 또 그리고 농협에서도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익을 남기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거대 재해가 발생됐을 때 문제가 됩니다. 보험 재정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과거에 2002년 태풍 루사와 같은 거대 재해가 발생 시에는 참 당장의 보험 재정이 고갈될 것입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도 지속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일반 민간보험회사가 농작물 재해보험을 참 좋아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농협은 그럴 수 없지요. 그러나 농협에서도 보험 재정이 거대 재해로 문제가 발생될 때를 대비해서 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요. 재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보험은 국가 재보험을 들어요. 국가 재보험. 그러니까 국가를 재보험사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말하자면은 보험 재정을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국가에서도 보험 재정을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는데 이 국가를 대신해서 어디서 합니까?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합니다. 자, 국가를 대신해서 농금원에서 하고 있어요. 농금원. 그런데 국가재보험은 국가를 재보험사로 하지만 민영보험사도 재보험사로 가능합니다. 민영재보험사는 지급 여력이 150% 이상, 이건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신용평가 등급이 A- 이상인 국내보험사로 한다. 그겁니다. 다시 아까 그 거리로 돌아가서요. 국가도 이제 보험 재정을 감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국가를 대신해서 위임을 받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보험 재정을 감독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말하자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검증조사, 손해평가의 공정성 이런 것을 검증조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검증조사라 함은 회사 및 재보험사업자가 이 재보험사업자는 그러니까 국가인데 국가를 대신해서 농구먼에서 하는 거죠. 농구먼에서 지금 말하자면은 검증조사를 합니다. 농구먼에서 이제 손해평가사나 손해사정사에게 위임을 해서 이 검증조사를 하도록 합니다. 재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의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 목적물 중에서 일정 수를 이미 추출하여 확인하는 조사가 바로 검증조사다. 그것입니다. 다음에 5항의 실제 결과 주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실제 결과 주수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실제 결과 주수라 함은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농지, 그러니까 과수원에 식재된 모든 나무를 다 실제 결과 주수라고 합니다. 다만 유목 있죠. 유목하고 제한 품종은 제외합니다. 유목이나 제한 품종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나무예요. 여기서 유목은 이제 품목별로 그러니까 가입 연도를 기준으로 통상 3년 미만인 경우에 유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감 같은 경우에는 감 품목이죠. 단감, 떫은감 같은 경우에는 5년 미만인 경우에 유목으로 해요. 가입 연도를 기준으로요. 다만 이제 사과의 경우에 재배 방식에 따라서 유목의 나이가 좀 달라집니다. 밀식, 반밀식, 일반 재배. 이것은 여러분께서 일과목에 관련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거 좀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유목하고 제한 품종을 제외하는데, 그러면 제한 품종이란 건 뭐냐? 지금은 제한 품종이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이제 과거에 감귤 품목이 이 적과전 종합 또는 특정 이온 방식, 적과전 종합 이온 방식, 특정 이온 방식으로 이렇게 분류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즉 과수사종에 함께 들어가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감귤에 있어서 원주밀감 이외의 품종은 제한 품종이었으나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제한 품종이 감귤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사주수 보겠습니다. 이 고사주수라 함은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된 나무를 말한다. 그 다음에 미보상주수 보겠습니다. 이 미보상주수라 함은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연인으로 고사하거나 또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나무를 의미하는데, 이 역시 실제 결과 주수에 포함되고 있어요. 고사주수도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한 나무도 실제 결과 주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파랑의 기수학주수 보겠습니다. 기수학주수라 함은 조사일자를 기준으로 수확이 완료된 나무인데 이 역시 실제 결과 주수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항의 수확불능주수 보겠습니다. 이 수확불능주수람은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전체 주지, 꽃눈 등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 분리되었거나 침수되어서 보험기간 내 수확이 불가능하지만은 나무는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향후에 수확이 가능한 나무를 갖다가 수확불능주수라 한다.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실제 결과 주수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실제 결과 주수라는 것은 이 정상적인 나무도 해당돼요. 정상 주수도요. 그리고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한 나무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미보상을 원인으로 고사한 나무, 그리고 또 미보상 주수, 이것도 다 이제 그러니까 미보상 주수도 미보상을 원인으로 고사한 나무도 미보상 주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미보상 주수도 실제 결과 주수에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기수학 주수도 실제 결과 주수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수학불능 주수 있죠. 수학불능 주수도 실제 결과 주수에 포함된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조사 대상 주수라 함은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나무를 빼고 미보상 주수 빼고 기수학 주수 빼고 수학불능 주수를 뺀 값이에요. 그러니까 조사 대상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 주수 빼고요, 고사 주수 빼고요, 기수학 주수 빼고 그 다음에 수학불능 주수를 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경작 면적을 보겠습니다. 실제 경작 면적도 실제 결과 주수와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경작 면적이라면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면적을 의미하며 수학불능 고사 면적, 타작물 미보상 면적, 기수학 면적을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수학불능 고사 면적이라는 실제 경작 면적 중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수확이 불가능한 면적을 말한다.
타작물 미보상 면적이라면 실제 경작 면적 중 목적물 외에 타작물이 식재되어 있거나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면적을 말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조사 대상 면적을 한번 볼까요? 먼저 실제 경작 면적부터 한번 보고 들어가죠. 자. 실제 경작 면적은 물론 정상 면적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확불능 면적이 있죠. 수확불능 고사 면적. 수확불능 고사 면적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타작물 미보상 면적, 타작물 미보상 면적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기수확 면적도 이 실제 경작 면적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 대상 면적은요. 조사 대상 면적이라는 것은 이제 표본 조사 대상 면적을 이야기합니다. 또는 이제 전수 조사 대상 면적일 수도 있죠. 이 조사 대상 면적이라는 것은 실제 경작 면적에서 수확불능 고사 면적을 빼고요. 그 다음에 타작물 미보상 면적을 빼고 그 다음에 기수확 면적을 뺀 값이 조사 대상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정상 면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기수확 면적이라 하면 실제 경작 면적 중에서 조사 일자를 기준으로 수확이 완료된 면적이죠. 그 다음에 낙과라 하면 나무에서 떨어진 과실이고요. 착과라 하면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입니다. 이 적과 있죠. 적과. 17항의 적과라 하면 해거리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 알맞은 양의 과실만 남기고 나무로부터 과실을 따버린 것을 말한다. 적과 후 착과수 조사할 때 적과가 바로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열과 보겠습니다. 열과라 하면 과실이 숫기에 과다한 수분을 흡수하고 난 후에 고온이 지속될 경우 수분을 배출하면서 과실이 갈라지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는데요. 이것은 이제 달리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간 가뭄이 지속된 후에 이제 비가 내려요. 비가 내려서 이제 뿌리에서 수분을 과다하게 흡수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과실 내부는 팽창이 됩니다. 수분을 과다하게 흡수하게 되면요. 그런데 과실 표피는 미처 자라지 못하죠. 그래서 표피가 갈라지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대 재해라 함은 태풍 등과 같이 재해 발생 시, 태풍 등과 같은 거대 재해 발생 시에 문서 시행 등으로 거대 재해임을 대내외적으로 알린 때를 말한다. 제4조 손해평가 업무 절차입니다. 1항의 사고 접수 좀 읽어보세요. 사고 접수는요. 그 다음에 2항 보겠습니다. 손해평가반 구성 및 손해평가 일정 계획 수립 1호를 보시죠. 1호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인 그리고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평가사 1인 이상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을 합니다. 손해평가반은요. 그 다음에 손해평가 일정은 손해평가 반별로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3호를 보세요. 3호. 이제 그 3호와 같은 3호의 가, 나, 다, 라목과 같은 경우에는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과목부터 보겠습니다.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이하 이해관계자란다. 친족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대한 손해평가. 그러니까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 소유 과수원 손해평가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목 보세요.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 그 다음에 다목.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보험 가입자 간 상호 손해평가. 자, 보험 가입자가 무슨 손해평가를 하는가? 이것은 이제 평가인이 이 과수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과수원을 소유하고 보험에 가입하면은 보험 가입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평가인이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럴 때 보험 가입자 간 상호 손해평가를 이야기하고요.
또 이제 평가사도 과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정사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자 간 상호 손해평가하는 것. 30일 이내에 상호 손해평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라목의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및 재조사. 자, 사망의 현지조사 실시입니다. 이제 손해평가 일정에 따라서 손해평가 단위별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죠. 그 다음에 현지조사 결과 입력입니다. 농협의 담당자 등은 손해평가반으로부터 보고받은 현지조사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5일 이내에 전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입력한다. 그런데요, 지금 벼 품목 있죠. 그리고 과수사종의 대부분 조사에서 현장에서 즉시 모바일 입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생산비 보장 고추라든지 배추, 무 이런 것들은 아직 모바일 입력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건 점차 확대하고 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5항의 본부 직접 조사 및 검증 조사 실시. 이제 손해평가의 신속성하고요,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회사는 현지 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손해평가반의 현지조사 내용에 대하여 검증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농협의 담당자는 회사가 지정한 조사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여기서 농협의 담당자는 지역농협의 담당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6항의 구역 담당자 활용. 우수조사자 중에서 구역 담당자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7항의 결과 안내 및 보험금 지급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자, 제5조 계약자의 비용 부담입니다. 현지조사 시 손해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목적물에 대해 계약자의 비용 부담을 한다. 이런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보면요, 이제 벼를 표본 조사하기 위해서는 일정 표본을 추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탈곡을 하고 무게를 측정하고 함수를 측정합니다. 이때 표본 추출한 벼 있죠. 이 표본 추출한 벼는 회사에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6조 허용오차 보겠습니다. 현지 조사 결과값이 아래의 허용오차 이내인 경우에는 조사 결과 및 계약사항 등의 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계약사항 등의 변경 없이 이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면적조사 시 계약사항과 비교해서 10% 이상 차이가 나면 계약을 변경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 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10%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 없이 그대로 인정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 면적조사 1항 쭉 봅시다.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을 조사한 경우에는 실제 면적과 조사한 면적의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미만. 이럴 때는 이제 계약 변경 없이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조사 결과 변경 없이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요. 단 플러스 마이너스 100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죠. 그랬는데 이제 우리 평가사들은 사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10% 미만이면은 변경 없이 계약 변경 없이는 할 수 있으나 이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세부 품목별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만은 가입 면적이 2000제곱미터요. 그런데 조사한 실제 경작 면적 조사값이 1900이다. 자, 좀 써보겠습니다. 가입 면적이 2000제곱미터인데 실제 경작 면적이 1900제곱미터이면은 100제곱미터가 부족하죠. 100제곱미터. 자, 이것은 100제곱미터는 가입 면적의 5%입니다. 5%. 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약 변경 없이 할 수는 있어요. 다만 계약 변경 없이 한다 하더라도 이 100제곱미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미보상 면적으로 처리한다든지 이렇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무수 조사 보겠습니다. 나무수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실제 나무수와 조사한 나무수의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 미만.
단 50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과실수 조사하겠습니다. 표본주 또는 표본 구간당 과실수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실제 과실수하고 조사한 과실수의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미만, 단 플러스 마이너스 50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조사, 측정기를 이용하여 조사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면적 측정할 때 GPS 면적 측정기를 많이 사용하죠. 이럴 때는 해당 기구에서 허용하는 오차 이내. 자, 그러면은 이제 제2장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에서 일부라도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2장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입니다. 여기에서 1절이 적과전 종합이용 방식 2 과수 품목이죠. 자, 적과전 종합이용 방식입니다. 적과전의 종합이용 방식 2 과수 품목. 자, 이것을 생육 시기별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적과전 종합이용이라는 것은 적과전의 종합이용 방식이고 적과 후의 특정이용 방식이다, 그 말인데요. 생육 시기별로 좀 써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계약일 24시부터 적과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과가 끝난 다음에 착과수 조사를 하죠. 즉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적과 후부터서 수학기 종료 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과전 종합이용 방식은 계약일 24시부터 적과전에, 이게 바로 이제 적과전이지 않습니까? 이때 종합이용 방식이다 그거예요. 종합이용. 이 종합이용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종합이용이죠. 그런데요, 적과 후에는 특정이용 방식이에요. 적과 후에는 특정이용이 어떤 특정이용이 있냐 그러면은 태풍, 강풍, 지진, 화재, 우박, 집중호우가 있어요. 집중호우. 그리고 이제 일소 피해 있죠. 일소 피해. 그 다음에 가을 동상해. 이제 일소 피해하고 가을 동상해, 이러한 특정 이용 방식이 혜택이 있습니다. 적과 후부터 수학기 종료 시점까지는요. 과실 손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소 피해하고 가을 동상에는 부보장 특약을 들을 수도 있죠. 부보장 특약이요. 근데 계약일 24시부터 적과전의 종합이용 방식인데요. 작년에 공부하신 분은 아실 겁니다만은 적과전에 특정 5종 한정보장 특약, 즉 5종 한정보장 특약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정 5종. 그죠? 이 5종 한정보장 특약을 가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5종 한정보장 특약을 가입한 경우에는 적과전에도 특정이용 방식이에요. 즉 어떤 특정이용이냐 그러면은 태풍, 강풍, 지진, 화재, 그 다음에 우박, 그 다음에 집중호우, 그렇죠? 이러한 5종 한정 보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과전 종합이용 방식, 원칙적으로 적과전의 종합이용 방식이나 적과전에도 특정 이용 방식이 있다. 적과전에도 특정 이용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이제 차차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적과 후에는 다 특정 이용 방식이에요. 적과전의 종합 이용 방식이건, 적과전의 특정 이용 방식이건, 적과 후에는 다 특정 이용 방식입니다. 이 적과전의 종합 이용 방식은 적과전의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보장인 가입 유형이에요. 적과전의 특정 이용 방식은 적과전 특정 5종 한정보장 특약을 가입한 유형이 적과전의 특정 이용 방식이다. 그리고 적과 후에는 적과전 종합이용이건, 그러니까 적과전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보장인 가입 유형이건, 적과전 특정 5종 한정보장 특약을 가입한 유형이건 다 적과 후에는
특정 위험 방식이다. 다만 특정 위험 중에서 일소하고 가을 동상에는 부보장 특약을 가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조 적용 품목 보겠습니다. 본관의 적용 품목은 사과배 단감 떫은감으로 하죠. 그 다음에 제2조 사고 접수. 가입 사무소 본지점 포함의 담당자 등은 계약자 등으로부터 사고 발생 통지를 받은 즉시 사고 내용을 전산에 입력한다. 다만 적과 종료 이전 사고의 접수는 약관에서 정한 접수 시한에 따라서 사고 접수가 제한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어떤 경우냐 그러면요. 계약일 24시부터 적과 전에 태풍으로 인한 낙엽 피해는 6월 1일부터서 보험 시기입니다. 이 낙엽 손해의 보험 시기는 6월 1일부터예요. 그런데 5월 30일 날 태풍으로 낙엽 피해가 발생됐다 했을 때는 보험자 입장에서 봤을 때 면책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사고 접수가 안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월 1일 사고건부터서 접수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3조 시기별로 현지 조사 이것을 좀 보겠습니다. 시기별 현지 조사. 그리고 이제 적과후 착과수 조사. 여기까지 가능하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